화재 사건부터 얘기를 해보면 이게 이제 누가 불을 냈다 아니면 방화범이 누구다, 은호 아빠가 방화범이다, 이런 여러 가지 추측들이 오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만약에 방화범이 유은호 아빠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냥 스릴러 가는 거야, 스릴러.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강지훈 입장에서 내가 사랑하는 남자 때문에 우리 아빠가 돌아가시게 됐어. 그런데 그 남자의 아빠가 알고 보니까 방화범이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강지훈 입장에서는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거의 뭐 무당 찾아가서 살 날려야 돼요. 저주가 되는 거지, 저주. 당연하지 않겠어요?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화재 사건은 그냥 일반적인 화재 사건으로 끝을 내야 돼요. 만약에 누군가 방화를 했다 그러면 아예 삼자거나 아니면 이웃집에 어떤 미친놈이 살았거나 뭐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유은호와 강지윤은 둘 다 어떤 피해자가 돼야 돼요. 공통의 어떤 피해자의 어떤 고통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돼야 다시 화해 모드로 갈 수 있지. 이게 만약에 여기서 더 심해지면, 그리고 거기에 12부작이란 말이죠. 12부작이면 이제 3개 남았단 말이에요. 지금 3개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서부터 스릴러 들어간다? 그럼 진짜 답이 없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땐 10부 안에 모든 감정적 정리의 쇼부가 다 나와야 돼요. 김윤혜 씨부터 해서 뭐 유은호와 강지윤 사이에 어떤 감정적인 골이 생겼다가 이게 화해 모드로 풀리는 것까지 10부 안에 싹 다 끝나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딱 11부, 12부 여기에 완전 마지막 전투, 여기에 이제 올인 딱 걸어야 되거든요. 완전 클라이막스. 거의 막시무스가 저 콜로세움 들어가는 정도. 황제랑 딱 다이다이 까는 그런 걸 위해서라도 이건 그 전에 10부 안에 딱 싹 다 끝나야 돼요. 감정 정리는. 그 안에 쇼부가 난다. 그러면 그 10부 안에, 1시간이라는 그 분량 안에 가장 빠르게 이 둘을 화해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아이들이죠. 별이랑 서준이. 얘네들이 중간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해주느냐. 요게 가장 빠르다. 이 둘의 화해를 위해서는. 그리고 또 구부에서 그랬잖아요. 뭐 별이가 우리 아빠는 벌레도 무서워하고 풍선도 무서워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풍선 무섭겠죠. 왜냐면 트라우마겠죠. 왜냐면 그때 화재 사건 때 팡 하고 터졌잖아요. 뭐 어떤 이런 것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은 트라우마와 고통을 겪었고, 그와 함께 나를 살려준 그분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왔다. 뭐 매년 뭐 제사를 드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별이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이 한지민 씨의 마음을 녹여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살짝 겁이 나는 게 뭐냐면은 그 드라마의 패턴이 굉장히 전형적이긴 하잖아요. 별이든 서준이든 둘 중, 제가 볼 땐 서준이 같은데, 얘가 뭐 갑자기 화상을 당했다거나 뭐 어떤 불장난 같은 거에 연루가 됐다거나, 아이들끼리 뭐 이런 거를 유은호가 구해주고 본인의 어떤 트라우마지만 그걸 극복해내고 어떻게든 서준이를 구해야겠다면서 이겨내는 어떤 그런 과정? 이게 이제 김윤혜 씨랑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엘리베이터에서 한지민 씨가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살아줘서 고맙다, 이런 대사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러려면 만들어야 될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에피소드에 어떤 서준이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김윤혜 씨가 서준이를 끌어안고 우는 장면이라든가, 서준이를 키우면서 겪었던 어떤 고통을 김도훈 씨와 공유를 하게 되든가, 약간 전형적인 방법이지만 이런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김윤혜 씨도 그렇고 이 10부 안에서 모든 감정 정리가 끝나야 돼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부터 해서 지금까지 몰아쳤던 감정들, 고통, 뭐 이런 것들 싹 다 10부 안에 정리, 끝! 이렇게 돼야 된다. 일단 그 와중에 이어지는 얘기들이 이제 커리어웨이와의 대결 구도일 텐데, 본격적인 대결은 제가 볼 땐 11부, 12부로 갈 것 같고, 술자리에서 이 허동원 씨가 어떤 얘기를 했을까? 요게 지금 가장 관건 포인트인데, 솔직히 제일 재밌으려면 진짜 정보를 흘리는 게 낫죠. 더 재밌으려면 진짜 정보인 줄 알았어요. 허동원 씨도. 왜냐면 허동원 씨가 약간 피의자, 우리 얼굴 피의자 뭐 이러잖아요. 막 항마력 딸리는 막 이런, 약간 이런 허당 스타일이잖아요. 이게 후보자를 모으는 게 누가 지금 하고 있냐면 경화 씨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서 본 허동원 씨는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정보를 흘린 건데 알고 보니 경화 씨가 빼놓은 정보, 그냥 약간 제껴놓은 후보자들을 허동원 씨는 옳다구나, 이거구나, 그 정보를 전달했는데 다행히 경화 씨가 그 전에 미리 빼놓은 정보였다는 거죠. 이렇게 돼야 어리버리한 캐릭터와도 더 어울릴 것 같고, 계획에 들어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방송 들으신 분들에서 제가 썰 하나 더 풀면은, 우회장을 보는데 이 둘 중 하나예요. 솔직히 결국은 전형적으로 권선징악으로 흘러갈 것이냐, 아니면 11부 12부에 반전을 트느냐, 요게 지금 관건이고, 제가 볼 땐 약간 포인트가, 저는 살짝 손을 든다면 반전 쪽에 좀 들고 싶어요. 우회장님은 빌런이라기보다는 커리어웨이가 처음 생겼을 때 대표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 그분과 친분이 있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분이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됐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었고, 우 회장 역시 박보경을 치기 위한 그물이 아니었을까? 왜냐면 지금까지 증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의 사건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우 회장 역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제가 봤을 땐 관상이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 우 회장이 만약에 반전을 튼다면 우 회장은 지금 악인으로 보일 뿐, 악역으로 보일 뿐, 결론적으로는 박보경에게 어떤 과거 사건에서의 증거를 찾아내기 위한 그 당시 사건에 해결되지 않았던 어떤 진실의 증거, 그러기 위한 어떤 포섭, 걸려만 들어라, 박보경 너. 이런 식으로 반전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아니면 뭐 그냥 권선지가 될 수도 있고, 우 회장도 나쁜 놈이고 박보경도 나쁜 놈이고, 그냥 어쨌든 저는 반전의 한 표. 아, 알고 보니 우리 우 회장님의 계획은 다른 게 있었구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10부를 예상을 해보고요. 어쨌든 결론은 모든 감정 정리 끝. 그리고 11부, 12부의 대전쟁을 위한 서막.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